네, 지난 24일, 25일이죠. 청주시 네 번째로 열렸던 청주 문화제 야행이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오늘 뉴스파이 측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시민 삶 속에 스며든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해 청주대 교양학과 변광석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얼마 전 저번 주 주말이죠. 예. 네, 이 문화제 야행이 열렸는데요. 예. 전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다녀오셨나요? 아, 근데 왜 못 봤죠?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많았죠. 네, 제 지인들도 못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주말마다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대 성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안길에 제가 항상 그 서점을 가갔고요. 네. 일종의 인문학 힐링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주변을 늘 둘러보는데요. 지난 주말도 역시 거기 들렸다가 이제 야행도 함께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예. 참 이게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예. 참 많더라고요. 축제를 하면은 네. 이제 사실 이게 어떤 경우는 사람 구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축제의 본질보다는. 근데 특히 이제 주관하는 그 행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전성시가 이루어져야 좋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청주 야행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재청의 정부의 문화재청 사업인데요. 왜 야행이라고 표현한 했냐면은 우리의 그 도시에 예컨대 군산 또 대전 또 서울 부산 뭐 여러 군데 그 도시에 보면 역사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어떤 그 문화재와 근대 문화유산 포함한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예전에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정책이었다가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바뀌면서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겁니다. 밤에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거기서 펼쳐지는 것이죠. 낮에 하는 거와 밤에 하는 거 분명히 다를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죠? 또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의 콘텐츠도 달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네 번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평가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아.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치에 미달되면은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주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청주가 이제 일종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참여율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참여율도 당연히 중요하고 퀄리티,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한 6만여 명? 그 여름반 편입니다. 지난 주말에 했던 거는.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한 번 더 하는데 그거는 가을 편 해갖고 두 번 그렇죠. 한다고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6만 명 정도 와갖고 실제로 문화재가 그 근처에 어디 있는가? 예컨대 우리 충북도청의 본관도 문화재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이고요. 뭐 철당강 같은 경우는 청주에 있는 신한복판에 있는 국보고요. 네. 그리고 도청구 뒤쪽에 그 성공회 성당 근대문화유산이죠. 그리고 옛 도지사 간사도 근대문화유산이고 그다음에 청주 향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에서 계속 그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사실 다른 데서 하는 야행과 청주 야행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예컨대 다르죠? 군산 야행, 서울의 정동야행 이런 거는 그곳 자체가 1년 365일 관광 콘텐츠가 이미 돼 있어요. 네. 돼 있는 상태에서 야행 때는 정말 푸짐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고 네. 우리 청주 야행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곳이 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관광 그렇죠. 콘텐츠가 아니었다가 야행이라는 행사 때만 사실은 반짝 축제를 펼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청주 야행을 행사할 때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늘 꾸준히 그 근대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공간을 그 스트리트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주민들도 이용할 거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올해 처음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왜 이틀만 하는지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네.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6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비해서 인파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많이 늘은 작년에 거죠? 비해서는 얼마나 는 거죠? 글쎄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한 10,000명 정도는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할 때마다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오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왔다고 하니까는요. 유독 올해 이렇게 더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유는 우리 청주시가 열심히 홍보를 한 덕분일까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의 질 향상 이런 것 덕분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 야행이 지금 기로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내년 후년 계속 이어질 텐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제 떨어진다 이거죠. 낙제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청주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홍보를 많이 했고요. 좀 많은 그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 아마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 8억 정도 예산을 그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단 며칠 밤에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우리 그 청주 야행 일원지 그러니까 우리 성안길과 근대문화유산 거리 일원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짝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먼저 점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충북권에 이와 비슷한 이제 행사 소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우리 지역 청주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9월, 10월은 축제의 계절이죠. 그렇죠. 그 뭐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이 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사흘간 우리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열지 않습니까? 네. 주제는 이제 책을 넘어인데요. 이 독서대전은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또 문체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를 한 개 도시를 선정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펼치는 건데 올해는 이제 우리 충청북도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열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책과 관련된 더군다나 우리는 직지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니까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서대전 예술의 전당 일원을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이 청주 야행이 펼쳐졌던 그 일원이죠. 청주 읍성 큰 잔치가 열립니다. 청주 읍성 큰 잔치가 어딘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지금 흔적조차 없긴 합니다만은 성안길 일원이 청주 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안길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거는 읍성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여기서는 뭐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우리 시민 동아리 대행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 이 근대 체험이라든지 해서 읍성 탈환 뭐 이런 행사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청주 읍성 탈환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육전 최초의 승전보를 울린 곳이 바로 청주 읍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청주 읍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아주 그 상처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읍성에 와서 청주 성안길에서 청주의 역사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체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9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바로 그 맞은편 거리인데요. 그 도시재생 허브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광장 바로 옆입니다. 그 일원에서 젓가락 페스티벌을 엽니다. 원래 예전에는 젓가락이라는 게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1월 11일을 젓가락의 날로 선포하고 개최를 했는데 왜 그 9월 달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젓가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젓가락 경연대회 또 관련된 전시 또 학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니까. 이거는 사실은 젓가락 페스티벌은 청주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함께 손잡고 하면서 동아시아의 문화 유전자거든요. 사실 지구상에는 30%가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음식을 먹고 30%는 직접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네. 30%는 젓가락질을 하고 그중에 우리 한국은 젓가락 플러스 숟가락 수저 문화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적 유전자, 우성인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이 끝나면 또 청원 생명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청원 생명축제는 저쪽 오창에서 열립니다. 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데 청원 생명, 예전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청원군에서 개최했던 거를 계승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청주 지역의 생명농업의 모든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게. 더군다나 이제 9월 27일, 10월 6일이면은 이제 가을 수확철이지 않습니까? 가을 수확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과 특히 이제 먹거리가 많겠죠.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작년까지 보니까는 티켓을 사요, 그죠? 티켓을 사고 입장권을 사고 그 입장권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또
그러니까 내가 입장권을 샀지만 입장권으로 다시 거기서 농특산품을 살 수 있는 입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니까는요. 우리 그 청원 생명축제도 함께 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네, 이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 담백공장이라고 하는 청주 연초제주창 그 일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네. 또 외곽 그 예컨대 뭐 정북동 토성이라든지 시내 곳곳에서도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저곳이 지난 그 2년 전에 열렸던 그 비엔날레의 장면인데 사실은 담백공장이라는 곳이 되게 거칠고 높고 야성적이에요. 아주 훌륭한 공간인데 요번에 이제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새 담장했지 않습니까? 네. 문화 제조 창으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변신했는가, 어떻게 새 옷을 입었는가, 그것도 함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소중한 세계적인 작품도 보고. 또 이 연초제작권 불 꺼진 담백공장이 새로운 문화의 불을 켰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으니까 함께 그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더해서 하는 행사지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있어요. 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청주대학교 서구체육관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사실 중국인들을 위한 그 페스티벌이라고 명명은 돼 있지만은 주로 이제 공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K-팝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함께 유학생 페스티벌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가을에만 청주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예. 지역에 열리는 이 수많은 행사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행사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예. 더불어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전망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좀 개선돼야 될 점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축제는요, 단순한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관광 콘텐츠, 관광 자원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민 행복, 지역 홍보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요주라 그래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특히 청주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공예 비엔날레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요. 네. 타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우리끼리 놀고 즐기는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외로 알리고 또 이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즘 밤낮으로 선선해지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 충북 지역의 여러 문화축제와 행사 소식에 더욱 풍요로워지는 요즘입니다. 네, 이런 좋은 문화적 행사들이 잘 다듬어져 또 오랫동안 이어져 도민의 문화적 유의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병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